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시작하셨나요? 얼마 전에 70대 중반 되시는 김순자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겨울만 되면 정말 죽을 맛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바위처럼 굳어서 팔을 못 올리겠고 무릎은 문 여는 것처럼 뻑뻑해서 화장실 가는 게 겁나요. 한 30분은 있어야 몸이 좀 풀리는데 그때까지는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앉아 있어야 해요. 이거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요.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정말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눈가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한숨이 섞여 나오시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여름엔 그래도 괜찮다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어디 하나씩 쑤시고 아프고, 특히 아침에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게 전쟁 같고 한번 앉았다 일어나려면 아야야, 소리가 절로 나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면 관절도 약해지고 근육도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겨울을 너무 힘들어하시고 어떤 분은 비교적 괜찮게 지내세요. 그 차이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어떤 습관 때문이에요. 그 습관 때문에 통증이 2배, 3배로 심해지는 거거든요. 오늘은 겨울철에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지 그 진짜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통증 완화법, 그리고 통증 없이 겨울을 나시는 어르신들의 비밀까지 함께 나눠드릴게요.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전부 돈 한 푼 안 드는 것들이고요. 집에서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겨울 통증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78이신데요. 여름엔 정말 정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뒷산 한 바퀴 도시고 텃밭에서 고추며 가지며 직접 가꾸시고 점심 먹고 나면 동네 정자에 나가서 친구분들이랑 화투도 치시고 그렇게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세요. 나는 아직 팔팔해. 젊은 사람들보다 낫다니까. 하시면서 자랑도 하시고요. 그런데 겨울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세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시대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꼿꼿이 못 서시고 무릎이 시려서 계단도 못 내려가시고 산에 가시는 건 엄두도 못 내시고 텃밭도 한 달 넘게 안 가보시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다 취소하시고 거의 집에만 계세요. 겨울이 웬수야 웬수. 하시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정말 겨울이 원수일까요? 사실은 겨울 자체보다 겨울 때문에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가 문제예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해요.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을 지키려고 혈관을 꽉 조입니다. 마치 추운 날 외투 지퍼를 목까지 확 올리듯이 말이죠. 몸속에 있는 따뜻한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문을 꽝 닫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에요. 체온이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중요한 장기들부터 먼저 따뜻하게 지키는 거죠. 심장, 뇌간, 이런 중요한 장기들 있잖아요. 여기부터 먼저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혈관이 좁아지니까 피가 잘 안 돌아요. 특히 몸의 끝부분, 손끝이나 발끝, 그리고 무릎이나 어깨 같은 관절 쪽으로 가는 피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피가 잘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요. 마치 냉장고에 넣어둔 고기처럼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던 근육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둘째, 관절이 뻣뻣해져요. 관절 안에는 기름 같은 게 있어요. 관절액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추우면 이 관절액이 꿀처럼 끈적해져요. 그러면 관절이 빡빡해지는 거죠. 셋째, 신경이 예민해져요. 평소에는 괜찮던 자극도 추울 때는 훨씬 더 아프게 느껴져요. 신경이 차가워지면서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어깨가 결리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후들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추우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자세를 취하죠? 어깨를 잔뜩 올리고 목을 움츠리고 몸을 작게 웅크리잖아요. 길 가실 때도 그렇고 집에 앉아 계실 때도 그렇고 무의식 중에 몸을 작게 만들어요. 바로 이 자세가 진짜 문제예요. 혈액순환도 안 되는데 거기다 몸까지 잔뜩 긴장시키고 있으니까 근육이 얼어붙은 채로 꽁꽁 굳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1시간 있으면 손이 아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몸을 움츠린 채로 하루 종일 있으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한번 굳으면 풀기도 어렵고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그 통증 때문에 더 움츠리게 되고 또 더 아프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김순자 할머니도 그랬어요. 추우니까 자꾸 몸이 움츠러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추위 자체도 문제지만 추위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그 자세가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거죠. 혈액순환도 안 되는데 자세까지 나쁘면 통증이 2배,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움츠린 자세를 풀어주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나쁜 습관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제가 동네 어르신들 관찰해 보니까 통증 심하신 분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습관, 어깨 말고 고개 숙여서 스마트폰 보는 자세.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손주들한테 카톡도 보내시고 유튜브로 트로트 가수들 노래도 들으시고 뉴스도 보시고. 저도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순덕 할머니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주가 결혼식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한 장 한 장 다 들여다봤지. 1시간 넘게 봤나? 그날 저녁부터 목이랑 어깨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 다음 날은 더 심해져가지고 고개도 못 돌려서 아침부터 물리치료 받으러 갔다니까. 왜 이럴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앞으로 말고 스마트폰을 보시면 목 뒤쪽 근육이 계속 늘어나요. 마치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긴 것처럼요. 우리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약 5kg이에요. 쌀 한 포대 정도 되죠. 그 무거운 머리를 목 뒤쪽 근육이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무게가 12kg이 돼요. 30도 숙이면 18kg, 60도 숙이면 27kg이에요. 거의 쌀 5포대 무게를 목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 상태로 1시간, 2시간 있으면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거죠. 게다가 겨울엔 두꺼운 외투까지 입으시잖아요. 패딩 입으시고 목도리까지 두르시면 그 무게가 또 어깨에 실려요. 근육은 이미 긴장한 데다가 무게까지 더해지니까 통증이 2배,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볼 때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세요. 팔이 좀 피곤하시면 쿠션이나 베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팔꿈치를 괴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개를 안 숙여도 되거든요. 두 번째 습관, 의자에 웅크리고 앉는 자세. 안방에 앉아서 TV 보실 때, 식탁에 앉아서 밥 드실 때 한번 자세를 체크해 보세요. 혹시 등을 구부정하게 굽히고 몸을 작게 움츠리고 계시진 않으세요? 최영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추우니까 자꾸 몸을 웅크리게 돼. 그래야 따뜻하지. TV보다 보면 새우등처럼 구부러져 있지. 이 자세 정말 안 좋습니다. 웅크리고 앉으면 허리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계속 눌려요.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건데 이게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요. 그런데 구부정하게 앉으면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가요. 그러면 디스크가 뒤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거든요. 그게 바로 허리 통증이고 심하면 다리까지 저리는 좌골신경통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박영수 할아버지는 겨울 내내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대요. 따뜻하게 앉아야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봄에 병원 가보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었대요. 결국 시술까지 받으셨어요. 진작에 자세 바로 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하시면서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앉아야 할까요? 등을 의자 등받이에 쭉 대고 앉으세요. 그리고 허리 뒤에 쿠션이나 작은 베개를 하나 받쳐주세요. 그러면 허리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면서 편하게 앉을 수 있어요. 추우면 담요를 덮으시면 되지 몸을 웅크릴 필요는 없어요. 세 번째 습관, 찬바람 맞으며 무리하게 산책하는 것. 운동은 좋아요. 산책도 좋고요. 그런데 너무 추운 날, 바람 부는 날 무리하게 나가시면 큰일 나요. 강만수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날씨 좋다고 아침 6시에 산책 나갔어요. 해는 떴는데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그래도 운동은 해야지 하고 30분을 걸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무릎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너무 아픈 거예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일주일 넘게 고생했어요. 왜 이럴까요? 차가운 바람이 무릎 관절을 직접 때리거든요. 관절은 원래 민감해요. 뼈랑 뼈 사이에 있는 부드러운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찬바람이 스며들면 관절 안에 염증이 확 올라와요. 특히 무릎이랑 허리는 바람막이가 없어요. 바지 하나만 입으시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차가운 공기가 그냥 스며들어요. 원래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더 심해지고요. 없던 염증도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이순덕 할머니는 장 보러 시장 갔다가 찬바람 맞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 다음 날부터는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하셨대요. 차라리 따뜻한 날 한 번 더 가는 게 낫어. 무릎 버리고 장 보면 뭐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책은 해가 나고 바람 없는 날, 따뜻할 때만 나가세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는 피하시고요. 낮 12시에서 2시 사이, 해가 높이 떴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가실 때는 꼭 무릎 보호대 하시고 두꺼운 양말이나 레깅스 신으시고 목도리랑 모자도 꼭 챙기세요. 날씨 너무 안 좋으면 집 안에서 운동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되거든요. 네 번째 습관, 너무 두껍게만 입는 것. 추우니까 두껍게 입어야지 하시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두꺼운 옷을 입으면 오히려 움직임이 불편해져요. 어깨랑 팔을 올리기 힘들고 허리 숙이기도 힘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을 더 움츠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두껍게 입으면 집 안에서는 더워서 땀이 나요. 그 상태로 밖에 나가면 땀이 식으면서 오히려 더 춥고 감기도 걸리기 쉬워요. 김덕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두꺼운 패딩 하나 입으면 집에서 더워 죽겠고 벗으면 밖에서 추워 죽겠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니까 훨씬 편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속옷 입고 내복 입고 얇은 스웨터 입고 조끼 입고 그 위에 가벼운 외투 입으시면 따뜻하면서도 활동하기 편해요. 더우면 한 겹 벗고 추우면 한 겹 더 입으면 되니까 체온 조절도 쉽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통증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매일매일 반복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5분 통증 완화 방법 알려드릴게요. 돈 한 푼 안 들고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딱 5분이면 됩니다. 제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 방법들 알려드렸더니 다들 이거 진짜 좋네. 벌써 몸이 가벼워졌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김순자 할머니는 이거 일주일 하시더니 세상에 얼마 만에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요? 하시면서 만세 부르셨어요. 첫 번째 동작, 침대에서 하는 전신 스트레칭.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이불 속에서 먼저 몸을 깨워줘야 해요. 먼저 눈을 뜨고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3번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이불 속에서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보세요. 고양이가 기지개 켜듯이요. 발끝도 같이 쭉 펴서 손이 위를 향하게 해보세요. 알파벳 W자 모양이 되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팔꿈치를 뒤로 살짝 당겨보세요. 어깨뼈가 등 가운데로 모이는 느낌 나시죠? 가슴이 쫙 펴지는 느낌도 들고요. 여기서 5초 멈춰 있다가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팔을 내리세요.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부드럽게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말렸던 어깨가 쫙 펴지면서 혈액이 확 돌아요. 딱딱하게 굳었던 근육도 풀리고 가슴도 시원해지고요. 김순자 할머니가 이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팔을 올리기도 힘드셨대요. 어깨가 너무 아프고 굳어서요. 그런데 일주일 하시더니 팔이 쭉쭉 올라가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어깨가 이렇게 아팠는데 이 간단한 동작으로 나았어요.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동작, 허리 부드럽게 돌리기. 이번엔 일어서시거나 앉아서 하실 수 있어요. 양손을 허리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허리를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5번,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5번. 이때 중요한 건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빠르게 돌리면 오히려 다칠 수 있어요. 정말 천천히, 부드럽게, 크게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돌리세요. 혹시 중간에 딱딱 소리가 나거나 걸리는 느낌이 들면 그 부분에서 잠깐 멈춰서 천천히 늘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 주변 근육이 골고루 풀리면서 디스크 압력도 줄어들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면 하루 종일 허리가 정말 편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이거 매일 아침 하신대요. 이거 안 하면 허리가 뻣뻣해서 하루가 시작이 안 돼. 이거 하고 나면 몸이 풀리는 게 느껴져.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 밥 먹기 전에, TV 광고 나올 때 수시로 해주시면 더 좋아요. 네 번째 동작, 무릎 따뜻하게 주물러주기. 무릎이 시리신 분들 이거 꼭 해보세요. TV 보시면서 누워서 쉬시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먼저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손이 따뜻해지면 양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으시고요. 원을 그리듯이 살살 문질러 주세요. 손바닥 열기가 무릎에 전해지는 느낌 나시죠? 시원한 동시에 따뜻한 그 느낌요. 앞쪽, 옆쪽, 뒤쪽 골고루 주물러 주세요. 특히 무릎 옆쪽이랑 뒤쪽은 잘 안 만지는 곳인데 여기도 꼭 주물러 주셔야 해요. 한쪽 무릎에 2분씩 양쪽 합쳐서 4분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 주물러주면 관절 안에 있는 기름, 그러니까 관절액이 잘 돌아요. 관절액이 잘 돌면 무릎이 덜 시리고 움직일 때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잠자기 전에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주물러 보세요. 5번째 동작, 발목 돌려주기. 마지막으로 발목도 풀어줘야 해요. 발목이 굳으면 걸을 때 균형이 안 잡히고 넘어질 위험도 커지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반대쪽 발목도 똑같이요. 이때도 천천히 크게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돌리세요. 발목을 돌리면 종아리 근육도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다리에 있던 피가 심장 쪽으로 올라가요. 부기도 빠지고 다리도 가벼워져요. 이 5가지 동작 전부 해도 딱 5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하루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배웠는데요. 겨울을 건강하게 나시는 어르신들은 역시나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똑같이 70인데 어떤 분은 겨울만 되면 꼼짝 못하시고 어떤 분은 겨울에도 정정하세요. 심지어 여름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비밀, 겨울에도 매일 조금씩 움직이신다. 75 되시는 김덕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집 안에서 20분씩 걸으세요. 밖에 나가면 춥잖아. 텔레비전 틀어놓고 뉴스 보면서 걸으면 금방이야. 그래서 집에서 걸어. 거실이랑 안방이랑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뭐? 처음에는 집에서 걷는 게 무슨 운동이 되겠나 싶으셨는데 그것도 운동이라고. 20분 걸으면 땀도 살짝 나고 숨도 좀 차고. 그리고 걷고 나면 몸이 확실히 풀리는 게 느껴지신대요. 겨울에는 밖에서 1시간 걷는 것보다 집에서 20분 걷는 게 나아. 안전하고 따뜻하고 화장실도 바로 가고. 하시더라고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아예 집에 작은 스태퍼를 하나 사셨대요. 발판 밟는 운동기구요.
하루에 딱 15분만 해. TV 보면서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 이거 하면 다리 근육도 생기고 무릎도 튼튼해져. 계단 오르내리는 게 훨씬 편해졌어. 몸을 움직이면 혈액이 돌고 근육도 유지되고 관절도 부드러워져요. 하루 딱 20분, 아니 15분만 움직여도 통증이 확 줄어들어요. 두 번째 비밀,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신다. 여든 되신 이만수 할아버지는 하루에 따뜻한 물을 한 보온병 드세요. 겨울엔 물 생각이 안 나는데 억지로라도 마셔야 돼. 물 안 마시면 피가 걸쭉해져서 안 돌아간다고. 그러면 여기저기 다 아파. 맞는 말씀이에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혈액이 묽어져서 잘 돌거든요. 피가 끈적끈적하면 혈관을 통과하기 힘들어요. 특히 따뜻한 물은 몸을 데워주기까지 하니까 일석이조죠. 박순이 할머니는 보리차를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 놓으신대요. 차가운 물은 안 마셔져. 특히 겨울엔 그래서 보리차를 미지근하게 해서 마셔. 목도 편하고 좋아. 하루에 1리터는 마시려고 노력해. 물 마시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들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세 번째 비밀,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신다. 전기료 아끼시려고 보일러 약하게 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김순자 할머니는 전기료 나가도 어쩔 수 없지. 내가 우선 건강해야지. 아파서 병원 가면 돈 더 들어. 거실은 23도, 침실은 20도 정도로 유지하신대요. 전기료 아낀다고 아주 냉골방으로 살았는데 조금 온도 높이니까 덜 쑤시고 몸도 안 아프고 좋더라고.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혈관이 수축해서 통증이 심해져요. 적어도 18도 이상은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온도계를 하나 사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래야 온도를 확인하면서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비밀, 옷을 겹겹이 입으신다. 최영의 할머니는 겨울에 항상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세요. 속옷 입고 내복 입고 얇은 티셔츠 입고 조끼 입고 스웨터, 조끼 입고 그 위에 가벼운 외투 입으시면 따뜻하면서도 활동하기 편해요. 더우면 한 겹 벗고 추우면 한 겹 더 입으면 되니까 체온 조절도 쉽고요. 다섯 번째 비밀, 햇볕을 자주 쬐신다. 강만수 할아버지는 날씨 좋은 날 낮에 꼭 베란다에 나가신대요. 햇볕 쬐면 뼈도 튼튼해지고 기분도 좋아져. 15분만 쬐어도 달라. 온몸이 따뜻해지고 통증도 덜해. 맞는 말씀이에요.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가요. 겨울에는 햇볕이 약하니까 날씨 좋은 날엔 베란다나 마당에 나가서 햇볕을 쬐세요. 얼굴이랑 손만 내놓고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여섯 번째 비밀, 잠을 충분히 주무신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7시에 일어나신대요. 잠을 푹 자야 몸이 회복돼. 잠을 설치면 다음날 온몸이 쑤셔. 특히 허리랑 무릎이. 잠이 보약이야.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돼요. 손상된 근육도 재생되고 염증도 가라앉고. 그래서 충분히 자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 7, 8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늦게 자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일곱 번째 비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신다. 이게 제일 중요할지도 몰라요. 김덕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겨울이 추운 건 당연한 거잖아. 그걸 원망해봤자 뭐해. 그냥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지. 나는 집에서 따뜻하게 있으면서 운동하고 밥 잘 먹고 손주들 전화 받으면 행복해. 그게 행복이야. 통증이 있어도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하루 종일 우울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정도면 괜찮아. 조금만 움직이면 나아질 거야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지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같은 통증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느껴지는 정도가 달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훨씬 빨리 좋아지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겨울철 통증, 이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 근육도 약해지고 관절도 약해지는 건 맞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하지만 통증을 키우는 건 바로 우리의 습관이에요. 추위 때문에 몸을 움츠리고 나쁜 자세로 오래 있고 움직임을 줄이고 이런 습관들이 쌓여서 통증이 2배, 3배로 심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습관을 들이시면 통증은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속에서 전신 스트레칭, 어깨 더 벌유자 풀어주기, 허리 돌리기, 무릎 주물러주기, 발목 돌리기. 이 5가지 동작을 5분만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20분은 집 안에서라도 걸으시고 따뜻한 물 자주 마시시고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옷은 얇게 여러 겹 입으시고 햇볕도 쬐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추위는 피할 수 없지만 통증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